자, 여러분 7주차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는 실수형 변수에 관한 겁니다. 실수형 변수. 실행기지의 이제 타입 중에 기본형에 해당하는 타입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형 변수가 있고 문자형 변수,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정수형 변수랑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 실수형 변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수형 변수의 사용 목적은 소수점이 있는 아주 정확도가 뭐랄까 정확도가 필요한 그런 정보, 물리적인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실수형 변수의 목적이고, 보통 과학기술용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로켓 뭐 날린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때 실수형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0년간 프로그래밍을 해왔는데 실수형 변수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실수형 변수 보통 평균값이나 표준편차 이런 거 할 때나 사용을 했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실수형 변수 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수학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과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실수형 변수 가끔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사용 용도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익혀야지 될 겁니다. 자, 실수형 변수. 일단 실수를 저장하는 기억 장소다. 자, 실수가 뭐냐? 소수점이 있는 물리적인 값이다 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는 물리값을 갖다가 실수다라고 합니다. 어떤 예로서 길이, 어떤 속도, 길이 같은 경우에 뭐 132.2km, 그다음에 속도 시속 60.7km per hour, 뭐 평균가 뭐 37.5, 그다음에 표준편차 뭐 0.274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저장할 때는 정수형 변수에다 저장을 하면은 소수점 이하가 다 잘리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형 변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변수를 설명하면서 변수를 다 뭐에다가 비유를 했었습니까?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었죠, 그죠? 그 과정, 그렇게 비유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옛날에 여러분 변수 비교할 때, 변수를 갖다가 비유를 할 때 이런 그림 내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접시 중에 이렇게 접시 한 개, 두 개, 세 개, 각설탕, 두부, 탕수육 덩어리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어떤 단단히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 이런 거 정수형 그릇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정수형 그릇. 반면에 짬뽕 그릇처럼 액체, 짬뽕 국물이라든지 뭐 소주,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소주 여기에 짬뽕 그릇에다 이만큼 담아가지고 원샷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상하게 술을 잘 먹었었던 것 같아. 갑자기 짬뽕 그릇 하니까 짬뽕 그릇에다 소주 담아가지고 또 짬뽕 그릇 안주, 짬뽕 국물 안주로 먹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오바이트도 막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술 너무 과하게 들지 먹지 맙시다. 액체 담는 거라. 요런 게 실수형 변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런 거는 막 뭡니까? 정확하게 1, 2, 3 이런 식으로 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5, 뭐 1.03 이런 식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접시, 요거는 뭡니까? 문자형 변수다라고 이제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큰 접시에 작은 거다. 뭐 단단히의 어떤 작은 숫자들, 작은 정수들을 저장하거나 혹은 이제 아스키 코드값 표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짬뽕 그릇입니다. 자, 실수형 상수값을 나타내는 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소수점만 있으면 돼요, 소수점만. 그래서 보통 실수형 변수를 사용할 때는 0값을 어사인할 때, 0값을 어떤 실수형 변수에다 저장을 할 때 그냥 0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0.0이라고 쓰는 게 좀 보편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눈에도 잘 띄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이렇게 숫자를 쓰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소수점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게 실수형 상수다 하는 거죠.
우리 실수형 변수의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은 C랭귀지에서는 캐릭터는 한 바이트고 캐릭터 말고는 나머지 변수들의 어떤 그 크기 값은 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혹은 버추얼 머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정 지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컴퓨터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자, 실수형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플로팅 넘버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더블 넘버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한번 크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자, 플로트의 크기랑 더블의 크기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플로팅 넘버의 크기는 4, 더블 넘버의 크기는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플로팅 넘버랑 더블 넘버 사용하는 법은 인치수 사용할 때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로트 x, y 그 다음에 더블 z x에다가 뭐 2.34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y에다가 좀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z에다가 x 플러스 y를 해라. x 플러스 y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소수점이 있는 정확한 숫자다 하는 점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실수의 표현 양식은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인 비트가 운영이 되고요. 이제 플러스 숫자냐 마이너스 숫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트들이 익스포넌트라고 하는 부분이랑 멘티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게 실수의 표현 양식이에요. 자, 실수인 경우에 플로팅 넘버 경우 봅시다. 플로팅 넘버 아까 크기가 몇 바이트였었죠? 네, 4바이트였습니다. 플로팅 넘버 4바이트니까 자, 보면은 4바이트. 자, 요렇게 한 바이트.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바이트.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바이트.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바이트. 이렇게 4바이트로 뭔가 0101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실수가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맨 앞에 있는 요 비트 하나. 요거는 정수인 경우랑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여기가 1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고 여기 첫 번째 비트가 0이면은 여기가 0이면은 플러스 값을 갖다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요만큼 7비트를 이용을 해서 익스포넌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3바이트겠죠. 3바이트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멘티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컴퓨터가 실수를 다룰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요 익스포넌트 부분이 어떤 베타라고 하는 값을 갖고 그 다음에 멘티사가 A 알파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같으면은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알파 곱하기 16의 베타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 컴퓨터 내부에서 16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멘티사 부분의 해석은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치 소수점이 여기에 소수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소수점이 하나가 있고 소수점 밑에 0.111 2진수겠죠. 그죠? 2진수일 때 이제 16진수를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대신에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0101로 되어 있는 것 갖다가 뭐 실제 실수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심지어 못합니다. 나도 못하니까 구체적인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수점 있는 숫자를 저장하고 싶을 때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바꿉시다. 자, 이런 게 실수 표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인 경우에 그래가지고 아까 그 실수 표현 방식에 이제 플로팅 넘버는 몇 바이트 썼습니까? 플로팅 넘버
자, 플로팅 넘버는 이게 전체적으로 32비트 4바이트였다는 거죠. 그죠? 더블 넘버인 경우에는 4바이트가 더 붙어가지고 4바이트가 더 붙는데, 자, 4바이트가 더 붙는데, 그 4바이트가 어떻게 더 붙느냐? 이쪽에 멘티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만큼 붙는다는 거예요. 익스포넌트는 늘어나지가 않고 멘티나사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0. 얼마인 경우에 유효 숫자를 갖다가 유효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C 랭귀지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혹은 자바, C# 같은 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여러분이 표현해야 되는 그런 정보를 기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더블로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더블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훨씬 정확하다는 거죠. 무조건 정확도를 위해서 무조건 더블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메모리 하드웨어 가격이 비싸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메모리를 적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부정확해도 되는 숫자는 플로팅 넘버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정확해야 되는 건 더블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서 변수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플로팅 넘버를 아예 안 쓰는 게 상책이다 하는 점, 그 점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삽니다. 모듈로 연산자는 뭐 나눠서 나머지 값 구하는 거, 그런 연산자는 실수형 경우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형에서의 가장 큰 문제, 주의사항 뭐냐면 라운드 오프 에러의 발생이에요. 라운드 오프 에러, 반올림 에러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수에서는 어떤 나눗셈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이하는 다 잘라버렸죠. 그런 경우는 트렁케이트 한다 그러는데, 실수형인 경우에는 잘라버리지를 않고 반올림을 합니다. 0.5 이상이면 1로 반올림, 맨 밑에 단위 숫자가 5 이상이면 한 단계 비트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밑으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게 되는데, 이 반올림 에러가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막 덧셈, 뺄셈, 곱셈, 덧셈, 뺄셈, 실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덧셈, 뺄셈, 곱셈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맨 끄트머리 숫자,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 소수점 밑에 있는 맨 마지막 숫자에 계속 반올림 에러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반올림 에러가 너무 심하게 커지게 되면은 무의미한 그런 결과값이 나온다 하는 게요. 요 점이 이제 반올림 에러 할 때의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또 타입 에러도 나온다 하는 거죠. 타입 에러. 타입 캐스팅 시에, 타입 에러가 아니라 타입 캐스팅 시에 정보 손실 에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실수형 변수 값을 정수에 옮기기도 하고 정수에 있는 값을 실수로 옮기기도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인티저 a다 라고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 a에다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x를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컴파일러에 따라서 에러 메시지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지금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없죠, 그죠? 여기 데브 C++는 표준 C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안 내는데, 보통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서 프로그래밍 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에러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이거의 타입이랑 매치가 안 된다라고 타입 미스매치 신텍스 에러가, 워닝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뭐냐? 원래는 실수지만 이 실수를 인티저 양식으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치고 어떤 타입 이름을 써가지고 어떤 변수 값 저장할 때 이렇게 쓰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은 타입 캐스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입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면 원래 x에 뭐가 있었습니까? 2.454가 있었죠. 그죠? 2.454가 있었는데 a로 옮기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가 다 트렁케이트가 되고 잘라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여기 뒤에가 다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반올림이 안 이루어집니다. 잘라져 버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정보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팅 넘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합시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프린트 F. 자, X 값 한번 출력해 봅시다. X 값 출력할 때 프린트 F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X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2.454000 이렇게 자가 난다는 거죠. 2.454000. 여기다가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한 겁니다. 자, 컴파일러가 실행시키겠습니다. 컴파일러 딱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4928 그 밑에 3이죠, 그죠? 이 밑에 3이기 때문에 잘려가지고 반올림해서 이렇게까지만 저장이 되지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사라집니까? 정수가 실수 플로팅 넘버가 저장할 수 있는 유효 숫자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프로그램에 여기가 3이 아니라 여기가 7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이라고 하면은 반올림을 해서 이 자리가 9가 된다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실행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가 8이었는데 여기가 맨 마지막이 9가 됐죠, 그죠? 여기 7이 반올림돼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올림 처리를 한다. 소수점 맨 아래 숫자에서 반올림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더블인 경우에 봅시다.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Z 대신에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어요. Z에다 넣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X가 아니라 Z를 출력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합니다. 딱 실행했더니 더블인 경우에도 이렇게 잘리고 말았네요. Z가. 자, X를 출력하게 하고 Z를 출력하겠다는 거죠. 여기 X에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고 Z에 이런 숫자를 내가 어사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똑같은 값을 출력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실행을 시키니까 X 값도 이렇게 출력되고 Z 값도 출력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기억 장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른데 이거를 해석해서 모니터에다 출력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지금 얘는 Z는 8바이트에 들어가 있고 멘티사의 길이가 7바이트고 얘는 멘티사의 길이가 3바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유효 숫자가 조금만 기록이 되고 얘는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이렇게 출력했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출력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출력하느냐? 보통 플로팅 넘버를 출력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냥 F를 쓰면 아까처럼 대충 그렇게 출력이 되고 대충 아까 어떻게 출력이 됐습니까? 대충 출력이 되기를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까지 출력이 됐죠. 소수점 6자까지 출력이 됐는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그냥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 해석해서 정확하게 출력을 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포매팅 문에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18이라고 이렇게 치겠어요. 20.18F. 요 밑에다가도 20.18F라고 치겠습니다. 20.18F라고 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숫자를 출력할 때 20칸에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20칸. 지금 이거 대충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칸이죠. 그죠? 13칸이기는 한데 내가 그냥 대충 20칸에다 출력해라. 20칸에다 출력을 하면서 여기 점 18은 뭐냐면은 20칸에다 다 출력을 하기는 하되 소수점 이하는 18칸에다가 출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극명한 차이가 나오느냐? 자, Z, 이 밑에 Z 같은 경우에 봅시다. Z 같은 경우는 4549287453 4549287453 거의 그렇죠, 그죠? 거의 여기까지 찍히면서
여기 라운드 오프의 에러 하나 얘를 갖다 기록하면서 얘를 정확하게 기록을 못합니다. 유효숫자 표현 방식 때문에 어쨌거나 요 정도의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 0.00002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플로팅 넘버로 저장했을 때 플로팅 넘버로 저장했을 때는 2.454928 2.454928까지만 정확하고 그 다음부터는 엉망입니다. 635 막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87453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정보가 싹 사라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유효 숫자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에서 정확한 값들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플로팅 넘버를 사용했을 때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정도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엉망인 그런 숫자로 관리가 되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막 소수점이 뭐 7자리, 8자리 숫자를 막 곱하고 빼고 해봐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 오프 에러가 발생을 한다 하는 점 있고 더블을 썼을 때도 심지어 더블 넘버를 썼을 때도 라운드 오프 에러는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에러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소수점 예를 들어서 20개가 아니라 소수점 한 50개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막 있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를 쟀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를 재면은 0.00000000000000000 뭐 35 메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메타로 따지면은 그런 식으로 0이 막 수십 개가 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나름대로의 또 자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그냥 더블 넘버를 쓰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고 일단 실수를 쓸 때 이런 라운드 오프 에러 때문에 무조건 더블을 쓰는 버릇을 들여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값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A값. %T로 출력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원래 X에 뭐가 있었습니까? 2.45 이렇게 있지만은 다 무시하고 실행하면은 딸랑 2만 나온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경우엔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립니다. 트렁케이트를 해버리니까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여기 2.85라선 치더라도 그냥 2만 저장이 된다. 이런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실수를 사용할 때 유효숫자 부분 표현하는데 반올림 에러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그래서 꼭 더블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타입캐스팅 시 실수형 변수를 정수에다 옮길 때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실수에 대한 설명 마치고 간단하게 잔소리 좀 하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7주차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7주차 수업이 끝나면 뭘 해야 되죠? 원래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간고사를 볼 입장은 못 되고요. 그런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홈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런 시험 문제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내가 강의 초반에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소개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C 프로그래밍 문제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더 많은데 내가 좀 일부분만 이렇게 공개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거는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소설가가 된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소설가가 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소설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남의 소설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남의 소설을 보고 이해를 하고 남들이 어떤 스타일로 일을 생각을 해가지고 소설 쓰느냐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제 라이팅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소설을 써야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잘 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 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하고 잘 해독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돼요. 그런 능력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쭉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왕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기는 한데 중간고사는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권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 여기서 이제 안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포인터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랑 진도가 틀려서 안 배운 건 있긴 한데 이 문제들 갖다 하나씩 훑어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풀어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2010년에 테스트 2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여기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화면으로 보지 말고 이걸 프린트를 하세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한 다음에 연필로 이렇게 변수의 모양도 그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사이먼트 문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도 실행을 하고 if 문도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출력들이 나오는가 프린트 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출력이 나오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일일이 한번 따라가서 이제 맞춰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정답인지 여러분이 풀 문제가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 참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복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복사를 해가지고 대부 C++에다 옮겨서 이제 풀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눈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지금 한번 싹 풀어보세요. 싹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문형 결과가 출력이 될 건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고 나서 이걸 실행시켜 보면 그 결과값을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A에다가 뭘 쳐라 이렇게 나와요. 7 치고 B에다 뭘 쳐라 9 쳤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탁 치면은 3, 4, 5, 7, 8, 9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문제 봤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을 했습니까? 이런 결과. 자, 이 문제는 함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 함정을 여러 군데 파요. 함정을 여러 군데 파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거 입력 들어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계산하고 하는 거. 여기서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랑 전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 함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는 거죠. 이거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한 그 함정이죠. 그죠? 요게 같으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사이먼트 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어떤 계산을 했든 아무 관계가 없이 아무 상관없이 0이 A에 들어갑니다.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가 되겠죠. 그죠? 이게 false가 되면은 여기 if 문에 else if 있는 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false니까. 그럼 어디로 가냐면 얘를 확인하게 됩니다. 얘를 확인하게 되는데 A가 0보다 작으냐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A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0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얘도 실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럼 A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true인 경우는 요걸 실행하고 전체 이 if문 블락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얘도 아니고 또 얘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출력이 되는 게 3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f 문으로 갑니다. 이 자리 if 문으로 가는데요. if b가 1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b에다 1을 넣으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b에다가 1을 넣어라 그랬으니까 b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1이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1이 들어갔으니까 true가 되겠죠. 그죠? true가 돼서 이 4를 출력을 합니다. 이 4를 출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은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보통 대괄호 열고 대괄호 넣고 하면은 요거 만족했을 때 요거 실행해라 하는 겁니다. 만족했을 때 실행하라 하는 건데 요거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잘못 짠 거예요. 요러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잘못 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 if문들은 요 프린트문들은 이 프린트문 3개는 요 if랑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b가 1이니까 true로 해서 4가 찍혀 나옵니다. 4 찍혀 나왔죠. 얘는 무조건 찍혀 나오는 겁니다. if문이랑 관계없이. 자, b에 1이 들어갔으니까 b가 0보다 작으냐 물어봤어요. b가 0보다 작습니까? 안 작죠, 그죠? 6은 안 찍혀 나옵니다. 안 찍혀 나오고 7이 찍혀 나온다 하는 거죠. 5 다음에 7 찍혀 나온다는 겁니다. 자, b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b가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그죠? b가 0보다 크니까 8이 찍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if문과 관계없이 무조건 9가 찍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내가 작성한 내가 제공하는 이 시험 문제들 좀 열심히 풀어보고 이렇게 정답을 갖다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 실수한 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교정을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지식을 갖다가 다시 교정을 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다가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들 쫙 풀다가 너무 모르겠으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 일단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갖다 직접 지도를 해서 가르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풀이를 했을 때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배를 내가 소개시켜 줄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관에 우리 학과가 있는 아이관 건물에 4층에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선배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들을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그 선배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하여튼 내가 오늘 하는 잔소리는 내가 제공한 이 시험 문제들 좀 열심히 풀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갖다가 좀 더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이만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